(2025년 6월 2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이란과 벌였던 12일간의 전쟁을 끝내고 서로 휴전에 합의한 지 3일째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트럼프는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란은 단지 몇 개월이 늦어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휴전 후 어떤 상황인지,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화요일에도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화요일 오전 7시에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전쟁은 일단락됐어요. 그런데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먼저 약속 위반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란의 미사일이 약속된 휴전 시간, 발효 시간 이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로 날아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란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은 현지 시간 24일 오전 7시에 발효될 예정이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도 이 둘의 마지막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인 오전 7시 이후 이란으로부터 먼저 미사일이 날아온 건데요. 오전 7시 6분에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그리고 오전 10시 25분에는 미사일 2발을 추가적으로 발사했다고 합니다. 미사일은 요격되거나 공터에 떨어져서 사상자나 피해는 없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위반 행위에 대응해서 이스라엘 공군은 테헤란 인근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파괴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에게 모두 공격을 중단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공방전이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약속 위반을 하려고 쏜 게 아니라, 이란은 땅도 넓은 데다가 통신망이 많이 파괴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전 합의는 윗사람들끼리 했는데, 저 미사일 쏘는 사람은 그 휴전했는지 그걸 얘기를 못 들어서 예정된 시각에 그냥 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쐈습니다. 잘했죠? 라고 했더니, 야, 인마 지금 휴전했는데 네가 이러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지난 12일 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끝냈는데, 물론 이제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도 피해가 컸어요. 총 정리를 좀 해보죠. 이스라엘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먼저 12일간의 전쟁 동안 이란으로부터 약 550발의 탄도미사일과 그리고 약 1000대의 드론이 날아왔고요. 사망자는 28명인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27명 모두가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3,200명 이상인데요. 그중에서 중상이 30명, 그리고 중등도 부상이 100명 이상이고 나머지가 대부분 경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잃은 이재민이 15,000명 이상이고요. 현재 이스라엘에는 수만 명이 불안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예. 제 핸드폰에 하마스나 이란 쪽에서, 헤즈볼라 쪽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이 날아오거나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대피하라는 그 알람 소리가 뜨는 그 어플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밤새 그 알람이 떠가지고 막 100개가 넘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2, 3일 동안은 핸드폰이 너무 조용하니까 저도 적응이 안 될 정도예요. 제가 이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전쟁 나기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겠죠? 네. 현재 이스라엘은 이란과 휴전 이후로 학교나 사무실, 그리고 공항과 항구, 레스토랑이나 쇼핑몰 영업 등을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란과의 전쟁 중에는 사실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 있는 안전실이나 아니면 공공 대피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다시 이렇게 학교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 그날의 텔아비브 한 학교에서는 팝송이랑 그런 음악글을 올려 퍼뜨리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텔아비브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발리볼도 즐기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거리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사람들도 여전히 불면증으로 수면제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텔아비브 해안가 가면요,
넓은 끝없이 펼쳐지는 그 이 모래사장 위에서 다 수영복 입고 막 수영하고 서핑 즐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발리볼 네. 뭐 이런 거 하고 어떤 사람 누워서 선탠하고 거기가 텔아비브예요. 근데 전쟁 때문에 그냥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시 나온다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 또 가장 또 반가운 소리는 지난 10일 동안 사람들을 못 모이게 했어요. 모여 있을 때 또 미사일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다시 모임을 허락하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게 얼마나 참 반가운지요. 그동안 그 이란이 하도 미사일을 날리니까 이스라엘 영공을 그동안 봉쇄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텔아비브에는 벤구리온 공항 다시 운항을 재개했다면서요? 네, 휴전 하루 만인 수요일에 벤구리온 공항이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항 당국에 따르면 약 12,000명의 승객이 88편의 국제선 항공편을 통해서 벤구리온 공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여행 적체는 앞으로 며칠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는 이미 다른 목적지로 항공편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름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스라엘의 항공편을 취소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을쯤이면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저희도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빨리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정말 무너지고 폭격당하고 망가진 그 이스라엘 여러 부분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휴전 이후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서로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화요일에 테헤란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핵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그리고 최고 군사지휘관이나 아니면 핵 과학자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제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스라엘은 이슬람 전사들의 확고한 의지와 놀라운 힘에 의해서 패배했고 그 결과를 신의 선물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2일 동안 진행된 이 라이징 라이언 작전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유진 PD 영어 이름이 아리엘이죠? 네, 맞습니다. 아리엘이 사자, 네. 라이징 사자. 일어나 봐요. 자, 이란은 지금 이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은 지금 그 휴전 이후에 이란 사람들 중에 이란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사람들, 모사드하고 협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내가지고 좀 처형하는 아주 그 끔찍한 또 피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란은 지난 12일의 전쟁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연루된 혐의로 700명 이상을 체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사드에 협력을 하고 이란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3명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격을 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스파이 네트워크가 이란 내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고요. 이번에 이 스파이들이 암살에 사용한 장비를 밀수했다는 그 이유로 이란이 사형을 집행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란은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유사한 사형 선고 집행을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서 사형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총으로 쏘거나 뭐 전기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광장에다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광장에 큰 크레인을 설치해놓고 그 크레인 끝에다가 사람을 목을 매서 매달아서 처형을 하죠. 자, 영화 그 테헤란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그 테헤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줬던 이란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렇게 막 처형하는 장면 나옵니다. 일단 뭐 휴전은 됐지만 그래서 전쟁의 이 폭격 소리 이건 멈췄어요. 일단은.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란을 도와주거나 이란 쪽에 있는 친이란 해커들이 지금 미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을 개시했다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직후에
친이란 해커들이 미국의 은행이나 방위산업체, 그리고 석유회사,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분산 서비스 거부인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서버나 서비스, 이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트래픽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이 행위를 이제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국가 기반 시설에는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국토안보부 DHS와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 CISA는 해당 공격이 더 급격하게 확장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전력이나 수도, 송유관 등 이 핵심 인프라에 대한 경기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강하지만 이 디지털 방어에 대해서는 스위스 치즈처럼 허점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이버 방어에 투자를 이제 많이 할 것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치즈는 어떤 겁니까? 스위스 치즈 이제 안에 구멍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많이 구멍이 뻥뻥 뚫린 것처럼 허점이 많다 이 얘기군요. 비유를 참 절묘하게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의 포르도의 그 이 핵 관련 시설들 벙커 버스터로 이제 떨어뜨려서 완전히 이제 폭발을 시켰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란은 더 이상 핵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정보 보고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서로 이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이 미국 국방정보국인 DIA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전면적으로 파괴된 상태가 아니라 몇 달 정도만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에 의해서 포로도 농축 공장의 입구는 붕괴가 되었지만 핵심적인 지하 인프라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무기급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아니면 이런 필수 장비 같은 것도 아마도 다른 곳으로 미리 옮겨져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 방송 또한 핵 부품이 파괴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작전 중 하나를 폄하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발언을 하나 했는데요. 이스라엘 요원들이 공습 후에 이제 포로도를 방문을 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로도는 실제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전 파괴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포로도 공습 이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렇게 트집을 잡고 흠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그 부류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막 트럼프가 CNN을 향해서 가짜 뉴스 만든다고 그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정보국은 뭐예요? DIA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포로도 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 IDF 대변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상당히 손상시켰고 그리고 수년이나 지연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IDF 참모총장 AR 자미르 중장 또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원자력위원회 이번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온 건데 미국의 공격은 포로도 핵심 인프라를 파괴를 했고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동안 아마 이런 또 음모론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다 빼돌렸다, 계속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이런 주장에 이란도 역시 같이 동조하고 있죠. 우리는 몇 개월 단지 몇 개월 늦어진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늘 그렇게 말을 했듯이 핵시설 파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휴전을 발표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다시는 핵 프로그램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미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미 국방장관인 마르코 루비오 또한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 그거는 절대적인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발언을 확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 원자력기구 대변인인 베우루즈 카멜반디는 이란의 핵산업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적들이 이 기술을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란 원자력기구 청장인 모하마드 에슬라미도
이란이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시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작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시설의 복구를 시도할 경우에 미국이 다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요? 트럼프 말을 믿어요? 아니면 이란 대변인 말을 믿어요? 저는 트럼프. 만약에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미국도 드론을 얼마나 띄워서 그걸 감시하고 있겠습니까? 감찰하고. 이스라엘도 뭐 모사드가 얼마나 그거를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그 전에 어디 빼돌리거나 딴 데서 뭐 한다라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 전쟁 때문에 그쪽에 막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신경을 다 몰두하는 바람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가자지구 지금 전투 상황인데 가자지구에서 안타까운 지금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이번에 가자 남부 칸 유니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 7명이 전사한 사건인데요. IDF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칸 유니스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매복해 있었던 하마스 테러 요원들이 IDF 군인들의 장갑차로 달려가서 열려있던 해치 속에 폭탄을 떨어뜨렸고 이 폭탄이 이제 폭발한 후에 장갑차에 불이 붙었는데요. 진화 작업이 실패를 해서 그 결과로 장갑차 안에 있던 군인들 모두가 불길에 휩싸여서 목숨을 잃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7명의 전사자들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국방장관 그리고 헬르주구 대통령은 애도를 표하면서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피해자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사자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일단 이란과 전쟁도 휴전에 들어갔는데 좀 기대를 갖는 것이 가자지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란의 패망으로 인해서 그 가자지구에 있는 인질들이 풀려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소식은 없습니까? 이번에 이란과 대규모 충돌이 일단락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 인질 구조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 중재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인질 석방 문제가 조만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실제로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인 마제르 알 안사리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휴전이 가자지구 인질 교환과 휴전 협상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러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 등 이 모든 당사자국들과 접촉을 하면서 휴전과 인질 협상을 이끌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가자 휴전 협상에 매우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타임라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거나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점은 명시가 된 상황입니다.